뉴스에서 또다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얘기들은 여러 번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좀 새로운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업 대상으로요. 이 네. 가업 승계할 때 상속세를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음. 무역협회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응답한 수출 중소기업 42% 이상이 가업 승계, 기업을 물려주는 대신에 기업을 팔거나 아니면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에 4곳이 승계 문제로 인해서 나 그냥 회사 그만둘래요 고민한다.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이런 수출 기업들 대부분이 업력이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곳이 많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중추 신경 역할을 하는 기업들인데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에는 정확히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수출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은 업력이 30년 이상 된 기업들의 연평균 통계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무역협회 통계 보면은 이들 기업의 수출 실적이 한 기업당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업력 10년 미만 기업의 실적이랑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한 기업 하나당 수출을 더 많이 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오랜 기간 수출을 지속한 기업일수록 통계를 보니까 수출 규모 크고 품목, 수출 대상국 다양해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기업 승계제도 좀 가업 승계제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진짜 중추 신경 역할을 하는 기업들인 것 같은데 이런 기업에서 모르겠습니다. 세금 단순히 깎아 먹으려고 나 그만둘래요 이런 엄포성인지 아니면 실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통계상 그 경영을 그만두는 기업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에서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게요. 실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푸념들이 나오는 겁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상속세율 우리나라가 하나 높습니다. 일단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제도상 세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명목세율이라고 하는데 제도상 1위가 일본입니다. 55%고요. 우리나라가 50%로 2등입니다. 네. 그런데 이 50%는 대주주 할증이라는 게 붙어서 예. 최대 60%까지 되니까 이 대주주 할증 붙으면 기업 입장에선 실질적 1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요. 이게 하나의 답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마 이 우리나라 상속세율 진짜 높으냐 질문하신 데에는 예. 그런 제도에 적힌 세율 말고 실제 상속할 때 내는 세율, 네. 실효세율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정말 높은 건가 이런 점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찾아봤습니다. 이 전자정부 통계 보면은 2021년의 통계가 최신인데 예. 이때 기준 보면은 과세 표준액 15조 6천억 원 대비해 실제 거둔 상속세가 4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4조 9천억 원을 15조 6천억 원으로 나눈 다음에 100 곱해주면 실효세율 나오겠죠. 그렇죠. 실제 낸 세율. 맞습니다. 예. 31.4%로 나왔습니다. 확 떨어지네요.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예. OECD 국가 가운데 상속세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상속세 평균이 26.5%고요. 아. 이 나라 가운데 전체 38개국 가운데 14곳은 아예 상속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까지 다 끼우면은 평균 상속세율은 15%를 밑돕니다. 그러니까 50%인 명목세율로 봐도 30%가 넘는 실효세율로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상속세가 좀 높은 거는 맞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게 분명 그 기업 입장에서 푸념 소리가 나올 만한 사실이다라는 게 통계적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이나 그동안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나 좀 전에 일본도 굉장히 높던데 네. 이 두 나라는 왜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일본 왜 1등, 2등이냐 뭐 보면은 그 두 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기업 특수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재벌이란 말이 있고요. 예. 일본에는 타이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둘 다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드라마 자주 나오는 뭐 계열사 많은 기업들 총수 일가 일컫는 말인데 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벌 기업들의 정경유착, 편법 승계 논란이 좀 있어 왔고 네. 일본에서는 전후에 이 미군 정부부터 해서 재벌을 해체하기 위한 그런 일환들로 상속세가 이용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경제사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높은 상속세율에는 징벌적 과세 성격이 좀 녹아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상속세율이 높았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긴 있었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릴 수 없다. 이런 논리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말씀대로 한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온전히 그동안의 뭐 승계 과정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온전히 정의로웠느냐, 져야 할 책임 다 졌느냐, 또 한편에서는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 안 그래도 세금 줄어드는데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요런 반론들 커지면은 최근에 나오는 이 상속세 개편 이슈는 물 건너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이슈이기 예. 때문입니다. 이 무역협회가 이번에 내놓은 제언들 봐도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OECD 평균 그러니까 26.5%까지는 내려야 되지 않겠냐 요 정도의 입장을 내놨는데 네. 요거는 아주 사실 세세한 내용을 따져서 내놓은 숫자라기보다는 여러 논쟁들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중립적인 숫자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도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내야 될 자산가 기업인들이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속세율 아무리 높아도요. 낼 사람들이 우리나라 떠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겠죠. 실제로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난 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싱가포르가요. 예. 2008년에 상속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예. 이웃나라 자산가들, 뭐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죠. 세금 제로의 유혹을 좀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현지 컨설팅 업체 따르면은 연평균으로 250여 곳되는 우리나라 기업이 싱가포르에 세워지고 있다고 해요. 매년 250개 기업이 한국 법인이 싱가포르에 세워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주말 빼면 매일 한 곳씩 뭐 우리나라 기업 세워지는 예. 건데 싱가포르는 뭐 세금이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예. 이곳만 그런 건 아니고 아시아에서 이곳만 그런 건 아니고 상속세가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좀 안전한 지역이나 포르투갈 이민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세금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포르투갈, 체코 이런 나라들이 세금 망명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상속세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어떤 기업 하나가 규모감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 맥락 때문에 그 기업이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업이 그렇게 커졌다는 것은 국가에서 꼭 그 기업을 잘 관리해야 될 대표적인 국가의 자산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그 기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영진이나 내부 숙련공들이 어떻게 보면 상속세 때문에 그 기업을 떠난다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생각해 볼 부분이죠. 예, 그렇지만 뭐 무작정 세금을 낮춘다는 것은 특히 상속세라는 건 대표적인 불로소득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일 것 같은데 아까 명목세율로 상속세가 1등인 일본 얘기하셨잖아요. 네. 일본은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본은 싱가포르랑 또 다른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폐지하는 이 제로의 유혹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랑 예. 너무 높아가지고 한때 문제가 됐던 일본의 해법이 닮을 줄 알았는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이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후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뭐 하고로모 분필 이런 거 이제 주인이 우리나라입니다. 후계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분필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일본이 우리보다 일찍 겪었는데 일본 정부는요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은 가업승계 제도 그러니까 기업을 상속받을 때 경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채우면 예. 이 납부 밀어주는 특례 제도도 운영해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폐지거리는 건 이런 논리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 기업은 경영자 혼자 잘해서 크는 거 아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한 기업은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부담 완화 대상을 중기로 좁히고 혜택을 키우는 게 현실적이다. 뭐 이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구 정지석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